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암 유병자 200만 시대,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완치율도 높아졌고 생존 기간도 길어졌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암에 걸리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연해 주실 이덕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거두절미하고 네.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암이 왜 이렇게 흔해졌을까요? 무엇보다도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네. 노인이 되면은 면역 기능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암세포가 있는 거를 면역 세포가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암 유발 요인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는 날 동안 암에 걸리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강연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덕철 교수님의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이죠. 바로 암이죠. 암 유병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사망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요. 차라리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다른 뇌졸중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암이 자꾸 증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암에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기대 수명을 83세라고 생각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7.9%. 그런데 남자는 39.9예요. 그러니까 4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언젠가는 암에 걸린다. 여자는 35.8%.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게 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암의 5년 생존율이 7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는 거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잘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게다가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들어서 발생조차 억제하게 된다면 우리 삶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암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2019년도 남녀 암종별 발생률을 보면요, 남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암이 혹시 뭔지를 아십니까? 이 대장암이 조금 높아지려고 했는데요. 요즘 2019년은 폐암이에요. 폐암.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위암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 이걸 넘어갈까 말까를 그랬죠. 폐암입니다. 폐가 여자의 경우도 5위 정도 되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꾸 이렇게 폐 조직이 이렇게 염증이 자꾸 생기면서 여기에 암이 잘 생기게 되고, 그리고 폐암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담배, 흡연자가 많아서 그런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성이 직접 흡연도 있지만 간접 흡연을 과거에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막 방에서 담배 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년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암이 물론 유방암. 예, 유방암이 20.6%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조기에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시 좀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방암에 관련된 것도 스크리닝 검진이라고 그러죠. 선별 검사를 좀 잘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남자의 경우는 폐, 위, 대장, 전립선, 간, 이걸 5대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면 폐, 위,
대장, 전립선, 간.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요, 유방, 갑상선, 대장, 위, 폐. 요걸 갖다가 이제 5대암이라고 합니다. 요 5대암만 하더라도요, 남자의 경우는 전체 암의 63.8%, 여자의 경우는 65.8%. 요 5대암만 잘 관리를 해도요, 암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서 이 5대암에 관련돼서 건강검진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라고 이렇게 나이별로 해서 통보가 올 때는 꼭 이 부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진료열쇠에서 보면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서 췌장암. 췌장암은 빈도는 낮지만 이거 한번 걸리면은 굉장히 잘못된다. 그리고 신장암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해주는 5대암 검사 이외에 뭐를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물으신다면 간혹 가다가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요. 이거 CT 찍어도 되지만 CT는 방사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면 췌장도 보고 신장도 보고 하면서 그 모양을 보는 거니까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암 환자 전체를 100이라고 볼 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소암, 그러니까 퍼지지 않은 암 얘기하는 거죠. 한 65% 정도 됩니다. 이 국소암이 됐을 때는 수술로 완치시키거나 아니면 수술 플러스 항암제를 써서 완치시킵니다. 전이암이 한 35% 정도 되는데요. 요즘 항암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효과적인 것이 한 15% 정도 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조기에 암을 발견해 가지고 빨리빨리 치료하면 이 치료 성적이 자꾸 좋아지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그래서 암을 치료 성적을 얘기할 때 5년 생존율을 일단은 얘기하거든요. 5년 정도 생존했으면 그래도 완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10년이 됐으면 거의 완치됐다고 봐도 됩니다. 이 암 5년 생존율이요. 거의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의과대 학생일 때는 위암의 치료률이 일본하고 비교해서 일본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근데 아주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지금 일본을 전부 다 추월했습니다. 서구 나라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이 기술을 믿으셔도 좋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암을 볼 때는 5년 생존율이 70%를 넘는다고 10명 중에 7명은 5년 이상 살고 거의 완치됐다고 봐도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을 하나하나 좀 발생률을 가지고 암 발생률이 10개 순으로 해서 한번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5년 생존율이 100% 거의 100%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2위가 폐암이거든요. 폐암은 34.7%입니다. 그래서 폐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폐암은 담배 끊어야죠. 이게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 5년 생존율이 34.7%밖에 안 되냐면은 한 번 생기면 그냥 확 퍼져버려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선별검사보다는 담배 끊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배 피는 사람은 옆에도 가지 마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맡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담배를 피고 있거나 과거에 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이게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핀 사람들, 이거를 하루에 2갑 폈다고 그러면은 15년, 3갑 폈다고 그러면 10년, 이거를 30팩이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핀 담배 곱하기 기간을 이제 곱한 겁니다. 그래서 30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저설량 PET-CT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엑스레이가 한 2cm 정도만 돼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방사선이 덜 들어가면서 CT를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골쳐했던 분들은 저설량 CT를 2년에 한 번 정도는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하고 대장은 비슷해요. 5년 생존율이 한 77.5%, 74.3% 정도 되는데 위암은 어떻게 하면 되죠? 위암은요?
내시경 검사를 해야죠. 내시경 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 2년마다 한 번. 왜 2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어느 일본의 학자가 그렇게 뭐 연구해서 발표했다는 것을 오래전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검사를 정확히 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음번에 해가지고 눈에 띌 만큼 보일 정도가 되면은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벌을 2년 정도로 이렇게 한 건데 위암의 발생이 높은 그런 병들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요, 장상피 화생이라고 그래서요.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돌담 싸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진 경우가 있어요. 이걸 위험이 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되고, 대장암은 아무것도 없었으면 5년이고요. 폴립 같은 게 있으면 그 사이즈라든지 뭐 생김새를 봐가지고 2, 3년에 한 번 하든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5년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위가 이제 유방인데, 그 남녀 합쳐서 5위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성에서는 1등이죠. 유방은 지금 5년 생존율이 9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5년 이상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방에 대해서는요, 40세 이상서부터 유방 촬영 있죠. 꽉 눌러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그거를 찍어야 되는데 가족력이 있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30대에도 유방 초음파 검사, 유방 초음파 검사는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젊은 여성들은 유방 촬영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유선도 단단하고, 그리고 이것이 좀 방사선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요. 초음파 검사를 먼저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립선 암인 경우에도 94.4% 정도 됩니다. 5년 생존율이요. 전립선 암은요, 이게 우리가 그 식사도 이렇게 서구식으로 바뀌어져 있고 비만하고 이래가지고 전립선암이 자꾸 많이 생겨요. 근데 요거는 다행히 혈액 검사로서 PSA라고 하는 검사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소변, 배변 습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그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고 이럴 때는 꼭 그런 검사를 좀 해보셔가지고 전립선암도 조기 발견하면 굉장히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생률 7위가 남녀 합쳐가지고 간인데요, 간은 37.7% 정도.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뚝 떨어집니다. 폐하고 비슷해요. 간도 이렇게 빨리 퍼져요. 왜냐하면 간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이 간은 왜 간암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B형 간염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C형 간염도 많이 늘었지만요, 간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B형 간염은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그 예방접종을 말이에요. 전 기억나는 게 주사기 하나 가지고 보건소에서 학생 쭉 줄 씌워서 이렇게 찔렀거든요. 그게 저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해서 예방사 맞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퍼진 거예요. 그때 또 6.25도 있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정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데,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간염균이 있으면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간경화, 간경변이 되고 여기에 암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C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검사를 해가지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간학계에서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요즘 기술이 하도 좋아서요, 간암도 빨리 발견하면은요, 수술하지 않고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딱 죽여가지고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할 가치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췌장이 8번째인데요. 무섭죠? 췌장이 5년 생존율이 13.9%. 그러니까 한번 진단 받으면요, 10명 중에 1명 조금 넘게만 5년 이상 생존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췌장이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췌장 검사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참 증상도 참 막연하고요. 통증서부터 오죠. 근데 통증이 왔을 때 하면은 이미 좀 늦을 수가 있거든요. 체중 감소 통증이 또 뒤로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뻗쳐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뭔가 불편하면은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초음파 검사를,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췌장도 보고 좀 담낭 담도도 보고 그
신장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담낭과 담도도 이게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반면에 신장은 한 8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암을 선별 검사라고 인터벌이 이렇게 있는 거를 좀 빨리 발견하면 더 좋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선은요,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 예방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 예방.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거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데요. 우선 암이 왜 생기는지 생활 습관을 갖다가 좀 퍼센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식이 한 30에서 35% 정도 원인 제공을 하는데, 음식 중에서 탄 것, 짠 것, 기름진 것, 탄 것, 짠 것, 기름진 것, 요것이 한 30에서 35% 정도예요. 흡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흡연입니다. 흡연이 15%에서 30% 정도. 담배만 한 펴도 이 정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배만 한 펴. 만성간염은 B형, C형 간염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것이 10 내지 25% 정도 됩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도 참 많이 하고 이렇게 위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간염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이 지방간이죠. 지방간도 이렇게 기름이 꽉 쌓여 있으면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포에 딱 저장돼 있으면 나중에 꺼내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간에 가 있으면 염증을 일으켜요. 요즘은 이것이 비만한 사람들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도 얕잡아 보지 말고, 간에 기름이 꼈다 하면은 그걸 빼려고 하는 노력, 이거는 빼주지 못합니다. 약도 없어요. 그냥 내가 운동하고 덜 먹고 그래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암이 유전하고는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그림으로 볼 때는 유전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력에 뭐 암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이런 생활 습관, 환경적인 거를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이 5% 정도, 방사선 노출된 게 3 내지 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선 노출은 되게 우리 그 검진할 때 이제 CT 촬영 같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경우만 하자. 특히 나이가 젊고 어린 사람들은 CT 촬영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옛날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자폭탄소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는 방사선이 얼마나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나이에요. 청소년 때. 근데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그 생명이 오래, 기간이, 기대 수명이 오래 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CT 촬영은 꼭 필요할 때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반적인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요, 이거 이상하게 말이죠.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습관이 거의 비슷해요. 참 하나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비만 조절하고, 담배 피지 마시고, 알코올은 적당히 아주 한두 잔 정도만 하시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말해요. 국민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뭘까요? 한번 뭐라고 기대하십니까?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흡연은 모든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요, 폐암의 경우는 20배 더 증가시켜주고, 후두암도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 순한 담배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담배는 완전히 끊습니다. 처음에 담배요. 두 번째는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십시오. 균형 잡힌 식단.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5 내지 12%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이상 먹는 거를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500g 이상을 먹는 거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한번 저울에 달아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한 대접 정도는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음식을 짜게 먹지 않기, 태워서 먹지 않게. 짜게 먹으면은 그 소금이 위장 점막을 갖다 손상시켜 가지고요. 여기 암 발생이 좀 잘 되고, 그리고 태워 먹으면은 여기 발암물질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고기 태워 먹는 거 안 좋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술은 어떻게 할까요? 술은요. 술은 그래서 과거에는요,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요, 1잔 이상만 마셔도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와인이나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조금 위로해서 말씀드리면, 알코올, 이게 술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기능은 좋게 만들어줘요. 근데 분명히 암에 관련돼서는 조금이라도 뭐 마시면은 좀 그 문제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생각하면서 좀 절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굴 빨개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얼굴 빨개진다는 거는 알코올이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중간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빨개지는 건데요.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술을 삼가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는 거죠. 운동을 하면은 암 발생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만이 여기서부터 비만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요, 암 발생을 많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대장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신장암, 식도암 이런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허리둘레 딱 재봐서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90cm가 한 35.4인치 정도 돼요. 그리고 85cm는 33.4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예방접종을 잘하기. B형 예방접종 잘하고, 자궁경부암도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궁경부암도요,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이거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맥에 감염병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것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그 다음에 B형, C형 간염균이 이렇게 그 성적인 행위로서 옮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9번째는 발암성 물질을 피하는 작업 환경. 그래서 작업 환경, 작업복 잘하고 손 잘 닦고 이런 거예요. 10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검사 잘 받기. 이렇게 10가지만 잘 지키면요, 암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혹시 10명 중에 4명이니까 나한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기더라도 이걸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암 예방 생활 습관 잘 유지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암이 흔해지면서 이런저런 민간요법들도 참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중에서 노인분들이 암에 걸리신 경우에 굳이 뭐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진짜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노인분들은 이렇게 자연 생존 기간이 많지가 않고 또 몸도 약하고 그런데 수술을 견딜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요즘은 그 수술 기법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렇게 의료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노인분들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생명 유지 연장, 완치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주치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요, 뭐라도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요즘에는 혈액 검사로도 암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간편해 보이기는 한데 네, 이게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혈액 검사로 이렇게 종양 표지자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검사 기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뭐 췌장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뭐 간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잘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암의 경우, 그리고 간암 표지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장암 표지자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증명이 돼 있는데, 다른 검사들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요, 혈액 검사만 믿고서
나는 암이 없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서도 꼭 한 가지 핵심적으로 꼽아주실 내용 어떤 거 꼽으실 건가요?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해서 정말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강연은 어떤 주제로 진행해 주시나요? 치매에 대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암보다도 무서운 치매라고도 하는데 꼭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